혈당 수치가 조금만 높게 나와도 걱정이 되죠.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달달한 걸 별로 안 먹는데 왜 혈당이 오르지? 바로 오늘은 그 의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혈당은 단순히 단맛 나는 음식을 먹을 때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밥 한 공기, 국수 한 그릇, 심지어는 아침에 드시는 식빵 한 조각까지도 모두 혈당을 좌우합니다. 우리가 흔히 당분이라고만 생각하는 건 설탕 같은 단맛이지만 사실 곡식, 빵, 과일에 들어있는 탄수화물도 몸에 들어가면 결국은 혈당으로 변하게 되죠. 그래서 나는 단 거 안 좋아하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오히려 더 방심하기 쉽습니다. 저도 주변에서 보면 단 음료는 안 마시는데 밥은 꼭 2공기씩 드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다 건강검진에서 공복 혈당이 120, 130 이렇게 나오면 깜짝 놀라죠. 아니 난 초콜릿도 잘 안 먹는데 왜 그래? 이런 반응이 꼭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혈당이 높아지면 왜 그렇게 위험할까요? 혈당이란 게 사실 우리 몸의 에너지원이에요. 자동차로 치면 기름 같은 거죠. 근데 기름이 적당히 들어가야 잘 달리지, 넘치면 오히려 엔진이 망가지듯이 혈당도 마찬가지예요. 필요 이상으로 자꾸 높은 상태가 되면 혈관벽에 상처를 내고 눈, 심장, 발끝까지 세포들을 망가뜨립니다. 당뇨 합병증이라는 게 바로 여기서 오는 거죠. 그래서 혈당을 단순히 수치로만 볼 게 아니라 내 몸이 지금 잘 달리고 있는가? 이를 점검하는 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해지죠. 혈당은 왜 어떤 날은 괜찮다가 어떤 날은 갑자기 확 오를까요? 여기엔 여러 이유가 있어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전날 잠을 제대로 못 자면 혈당이 오를 수 있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도 올라갑니다. 심지어 운동을 하려다가 무릎이 아파서 그냥 쉬었더니 혈당이 더 높게 나왔다.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 몸은 늘 똑같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생활 습관 하나하나가 다 혈당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매번 수치가 다르게 나오는 거고요. 잠시 후에는 혈당이 갑자기 오를 때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건데요. 혹시 그런 신호를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머리가 멍해진다든지 갑자기 갈증이 확 온다든지요. 지금까지는 혈당이 왜 오르는지 그리고 왜 방심하면 안 되는지 이야기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려볼게요. 혈당이 높은 상태가 계속되면 가장 먼저 어떤 곳이 망가질까요? 놀랍게도 바로 눈이에요. 당뇨막 막병증이라고 해서 시력이 서서히 떨어지고 심하면 실명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저도 지인 한 분이 당뇨 진단을 받고도 뭐 괜찮겠지 하다가 안과에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시야가 뿌옇게 가려지고 글씨가 잘 안 보이는 증상이 오니까 그제야 이게 진짜구나 느낀 거죠. 눈뿐만 아니라 신장도 큰 타격을 받습니다. 소변이 자꾸 많아진다거나 부종이 생긴다거나 하는 증상으로 나타나는데요. 이것도 관리 안 하면 결국은 투석까지 가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합병증들이 어느 날 갑자기 확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서서히 조용히 진행되다가 우리가 눈치 못 챌 때 몸을 무너뜨린다는 거죠. 그래서 혈당 관리가 무섭도록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잠깐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밥 먹고 나서 갑자기 졸음이 확 쏟아진다. 이게 바로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릴 때 오는 대표적인 신호예요. 밥을 먹으면 혈당이 쭉 올라가는데 우리 몸은 그걸 낮추려고 인슐린을 팍 내보냅니다. 그러면 다시 쭉 떨어지죠. 이 과정에서 몸이 롤러코스터 타듯 흔들리다 보니 졸음이 쏟아지고 피곤이 몰려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식사 후 30분도 안 돼서 왜 이렇게 기운이 없지? 하시는데 사실 혈당이 요동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이 혈당의 롤러코스터를 막을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습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의외의 방법일 수 있어요. 조금 전 혈당이 오르고 내리면서 졸음이나 피곤함이 몰려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기서 궁금하지 않으세요? 혈당이 오를 때 우리 몸은 어떤 신호를 보내는 걸까? 사실 이 신호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갈증이에요. 물을 아무리 마셔도 입이 바짝 마르고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된다면
그건 단순히 날이 더워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몸이 혈액 속에 넘쳐나는 당분을 소변으로 빼내려고 애쓰는 거죠. 두 번째는 피곤함. 아니, 특별히 무리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기운이 없지? 하는 순간들 있죠. 이건 혈당이 불안정해서 에너지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야가 흐려짐이에요. 글자가 또렷하게 안 보이거나 순간적으로 뿌옇게 보이는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이것도 혈당이 흔들릴 때 오는 신호 중 하나입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지 뭐하고 넘긴다는 겁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질문. 우리는 일상에서 어떤 실수 때문에 혈당을 스스로 올리고 있을까요? 첫 번째 실수는 바로 아침을 대충 넘기는 것입니다. 아침은 원래 잘 안 먹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죠. 그런데 아침을 거르면 점심때 혈당이 더 확 올라갑니다. 공복 시간이 길어져서 인슐린이 제 역할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은 꼭 챙겨 드셔야 합니다. 단, 기름진 음식보다는 달걀, 두부, 채소 같은 가벼운 단백질 위주로요. 두 번째 실수는 운동을 미루는 습관이에요. 오늘은 무릎이 좀 아프니까 내일 해야지. 이런 경험 많으시죠? 그런데 혈당은 하루하루 움직일 때마다 달라집니다. 오늘 안 움직이면 내일의 혈당이 확 올라갈 수 있어요. 꼭 헬스장 가지 않아도 됩니다. 집 근처 산책 10분만 해도 혈당이 달라지는 거 아시나요? 사실 큰 무릎 운동보다 작은 반복이 훨씬 중요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약을 제때 안 챙겨 먹는 것이에요. 특히 약을 꾸준히 드시는 게 귀찮아서 건너뛰는 경우 있죠. 그런데 혈당약은 기분 따라 먹는 게 아니라 꾸준히 일정하게 먹어야 효과가 납니다. 약을 하루라도 빼먹으면 그 순간 혈당은 요동칠 수 있어요. 여기서 또 궁금해지는 게 있죠. 그렇다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구체적으로 뭘 하면 될까? 첫 번째 비밀은 밥 순서 바꾸기입니다. 밥부터 한 숟가락 크게 드시는 습관 혹시 있으시죠? 그런데 이걸 바꿔보세요. 먼저 채소나 나물 같은 걸 먹고 단백질 반찬을 먹은 다음에 마지막에 밥을 드시면 혈당이 확 오르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식사 순서만 바꿔도 혈당이 2030% 낮아진다고 해요. 어르신들 밥상 차리실 때도 밥그릇보다는 반찬 먼저 짓는 습관을 들이면 훨씬 좋습니다. 두 번째 비밀은 식사 후 10분 산책입니다. 운동은 무조건 오래 해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밥 먹고 나서 딱 10분만 걸어도 혈당이 확 오르는 걸 잡아줍니다. 집 안에서 왔다 갔다 하셔도 좋아요. 포인트는 밥 먹고 바로 눕지 않는 것이에요. 세 번째 비밀은 물 마시기 습관이에요.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액 속 당분 농도가 조금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물 대신 달달한 음료나 과일 주스를 드시면 오히려 역효과예요. 물은 밍밍해서 잘 안 넘어가 하시는 분들 많지만 작은 텀블러에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잠시 후에는 혈당을 관리한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더 망치고 있는 음식 습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건강을 위해 먹는다고 했는데 사실은 혈당을 확 올리는 음식들이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또 하나 물어볼게요. 혹시 건강식이라고 믿고 자주 드시는 음식 혈당을 높일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대표적인 게 바로 과일 주스입니다. 비타민 보충해야지 하면서 오렌지 주스, 사과 주스 자주 드시죠? 그런데 과일을 통째로 먹을 땐 섬유질이 있어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는데 주스로 마시면 섬유질이 거의 없어져서 혈당이 훅 올라갑니다. 또 다른 함정은 통곡물 빵이에요. 건강식처럼 보이지만 사실 대부분은 밀가루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특히 잼이나 버터랑 같이 먹으면 더 위험하죠. 그럼 뭘 먹어야 돼? 궁금하시죠? 간단합니다. 주스 대신 사과나 귤을 그대로 드시고 빵보다는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조금씩 나눠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혈당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일주일만 조심하면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시는데 혈당은 장기전이에요.
매일매일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몇 달 뒤 수치가 달라집니다. 저도 지인 한 분이 운동이 귀찮다며 미루다가 병원에서 당화혈색소 수치가 확 올라서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때부터 밥 순서 바꾸고 밥 먹고 10분씩 걷기만 했는데 3개월 뒤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큰 걸 한 번에 바꾸려 하지 마시고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잠시 후에는 실제로 혈당 관리에 도움되는 구체적인 음식과 운동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감자보다 고구마가 더 낫다 같은 의외의 비교도 해드릴 거예요. 궁금하시죠? 방금 감자보다 고구마가 낫다 말씀드렸죠. 왜 그런 걸까요? 같은 탄수화물인데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혈당을 올리는 정도를 GI 지수라고 부르는데요. 감자는 GI 지수가 높아서 먹자마자 혈당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반면 고구마는 섬유질이 많아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죠. 그래서 당뇨나 고혈당 관리하시는 분들은 고구마를 더 권장합니다. 물론 많이 먹으면 둘 다 똑같이 혈당 오릅니다. 적당히 드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또 의외로 좋은 음식이 콩류입니다. 검은 콩, 렌틸콩, 병아리콩 같은 것들이죠. 콩은 단백질이 풍부하면서도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줍니다. 그래서 밥을 드실 때 흰쌀만 먹는 것보다 콩이나 잡곡을 섞으면 훨씬 좋아요. 그럼 여기서 궁금한 점. 달달한 과일 도대체 어디까지 괜찮을까? 많은 분들이 과일은 몸에 좋다니까 괜찮겠지 하고 드시는데 사실 과일도 양 조절이 필요합니다. 특히 바나나, 포도, 망고처럼 당도가 높은 과일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요. 반면 사과, 배, 키위, 딸기 같은 과일은 조금 더 천천히 올라갑니다. 팁을 드리자면 과일을 간식처럼 조금씩 나눠 드세요.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말고 작은 접시에 덜어서 드시면 훨씬 낫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음식 말고 운동 이야기해 볼까요? 혈당 관리에서 가장 효과적인 운동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바로 걷기입니다. 헬스장에서 힘든 운동을 해야만 효과가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걷기만큼 좋은 게 없어요. 식후 30분 안에 가볍게 1015분 걷는 것,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무릎이 불편하신 분들은 집 안에서 제자리 걷기를 하셔도 좋아요. 또 하나 좋은 건 가벼운 근력 운동입니다. 예를 들어 물병을 양손에 들고 팔을 들어 올렸다 내렸다 하는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근육이 늘어나면 혈당을 흡수하는 능력이 좋아지거든요. 내 나이에 무슨 근육이야 하실 수도 있지만 아주 가볍게라도 꾸준히 하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질문. 스트레스가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게 혈당을 올립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야 혈당도 안정돼요. 실제로 별로 먹지도 않았는데 왜 혈당이 높게 나왔지? 싶을 때 그날따라 속이 상한 일이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혈당 관리의 비밀 중 하나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에요.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산책, 취미 생활이 큰 도움이 됩니다. 잠시 후에는 혈당 관리에 실패한 사람들의 공통된 패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어쩌면 여러분도 무심코 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혈당 관리에 실패한 사람들, 공통적으로 이런 실수를 합니다. 첫째, 단기간만 조심한다는 것. 이번 건강검진만 잘 넘기면 돼. 이런 마음으로 딱 한두 달만 조심하다가 다시 원래 습관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혈당은 단기전이 아니라 장기전이라고 말씀드렸죠. 둘째, 숫자에만 매달린다는 겁니다. 혈당 수치만 보고 오늘은 괜찮네 하면서 방심하는 거죠. 하지만 혈당은 늘 변합니다. 수치가 괜찮아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해요. 셋째, 혼자서 버티려고 한다는 겁니다. 가족에게 말도 안 하고 주변에도 숨기면서 혼자서만 조절하려다가 결국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가족과 함께 식단을 바꾸고 같이 산책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럼 마지막으로 중요한 이야기. 혈당 관리를 위해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3가지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식사 순서 바꾸기. 반찬 먼저, 밥은 나중. 식후 10분 걷기. 집 안에서라도 움직이기. 과일 간식 양 줄이기. 작은 접시에 덜어 먹기.
이 세 가지만 해도 혈당이 놀라울 만큼 안정됩니다. 정리해볼까요? 오늘은 혈당이 왜 중요한지,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와 그 해결법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핵심은 작은 습관을 꾸준히 지키는 겁니다. 혈당은 단순히 수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눈, 신장, 혈관, 삶 전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심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은 혈당 관리에서 가장 힘들었던 게 무엇이었나요? 식습관, 운동, 아니면 꾸준함?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건강 정보를 계속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삶에 꼭 필요한 이야기를 준비해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